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보내는 사람은 90년대 초반에 청춘을 보낸 50대 아재인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용기 내서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해서예요. 솔직히 이런 얘기 처음 해봐서 손이 떨리네요. 90년대 초반, 전 23이었어요. 대학 못 가고 신촌에서 자취하면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죠. 식당 서빙부터 노가다, 물류 상하차까지 진짜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콱 죽을 만큼 일해도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는 거의 매일 대학생들 데모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있던 신촌이랑 이대, 광화문 쪽은 특히 심했죠. 거리 나가면 코가 매워서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최루탄 냄새가 동네를 뒤덮던 시절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데모하는 대학생들 보면 좀 짜증났어요. 에이,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는 안 하고 저러나 싶었거든요. 저는 대학 못 가서 빡세게 일하고 있는데 쟤네는 돈이 남아 돌아서 저런 데모나 하고 그래서 좀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 왔어요. 그날은 월요일이었는데 오전 일이 일찍 끝나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만화책 빌려서 보고 있는데 또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진짜 또 시작이네. 창문 닫고 수건에 물 적셔서 얼굴 가리고 있었어요. 제 자취방은 신촌 골목 안쪽에 있는 반지하였어요. 정문이 아니라 부엌 쪽 뒷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죠. 정말 좁은 방에 화장실도 없는 진짜 후진 자취방이었어요. 월세가 싸니까 살았지. 그러다 갑자기 복도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엌 문이 확 열렸어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얼굴에 스카프 두른 여자 둘이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뭐야? 누구세요? 진짜 놀라서 그렇게 물었어요. 한 여자가 급하게 손으로 쉿 하면서 입을 가리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잠시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다른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틀림없이 데모하던 학생들이었죠. 솔직히 쫄았어요. 아씨, 저까지 휘말리면 어쩌지? 내쫓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때 한 여학생이 스카프를 내리면서 다시 부탁했는데 진짜 세상에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냥 말로 예쁘다가 아니라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까만 눈동자에 조금 젖은 머리카락, 살짝 상기된 볼, 작은 입술, 그냥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제 입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예쁘니까 무조건 오케이? 바보 같죠? 정말 고마워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그녀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방 안에 앉아서 둘은 불안한 듯 창문 밖을 계속 살폈어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용기 내서 물었죠. 저기, 왜 이렇게 숨어 다녀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는데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까지 겁먹은 표정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뭔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대학에서 배우다 보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는 땡땡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미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같은 과 유나라고요. 솔직히 유나는 좀 그냥 평범했어요. 눈에 안 들어왔달까요? 미진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TV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기분이었어요. 아, 배고프시겠다. 뭐 좀 드실래요? 냉장고 열어보니 보리차랑 라면, 김치 좀 있었어요. 아, 고마워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미진이 웃으며 말했는데 그 미소에 심장이 녹아내려 앉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미소는 말로 설명하기 힘드네요. 2시간쯤 지나고 유나가 밖을 살피더니 이제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어요. 둘이 가방 챙겨서 일어났고 저는 괜히 아쉬웠어요. 더 있다 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됐어요. 미진이 인사를 했는데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언제든 위험하면 여기로 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전 연락처 물어볼 용기도 없었어요. 그렇게 둘은 조용히 사라졌고 저는 혼자 미진 얼굴만 떠올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근데 솔직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저녁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배달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똑똑 누군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의아해서 물었죠. 저기, 어제 왔던 사람인데요. 문 열었더니 미진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니까요. 미진은 겁에 질린 얼굴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어제 함께 왔던 유나는 경찰에 잡혀갔고 자기 기숙사에도 사복경찰이 지키고 있어서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생각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틀만 있다 갈게요. 잘 왔어요. 편하게 있어도 돼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완전 난리 났어요. 설렘, 긴장, 두려움이 다 뒤섞였달까요? 그런데 솔직히 가장 컸던 건 기쁨이었어요.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미지는 하루 종일 도망 다녔다며 진짜 배고프다고 했어요. 마침 냉장고에 라면이랑 김치가 있어서 얼른 끓여줬어요. 보통 혼자 끓여 먹을 땐 대충 끓이는데 그날따라 라면도 진짜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진짜 아껴둔 소시지까지 구워서요. 미진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진짜 예쁜 얼굴로 라면 후루룩 빨아먹는 모습이 말로 설명 못해요. 천천히 먹어. 더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라면도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구나. 라면 하나 맛있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캬. 저희 비상식량이 없어졌는데도 왜 그렇게 좋은지. 식사 후 미지는 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저기, 이틀 동안 씻지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었는데 혹시 씻으실래요? 근데 우리 집은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부엌에서 물 데워서 씻어야 해요. 좀 불편하긴 한데 괜찮아요. 그냥 씻을 수만 있다면. 제 옷을 빌려주고 속옷은 내일 사다 주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여자 옷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미진이 부엌에서 씻는 동안 저는 방에 앉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부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미진이 물을 바가지로 붓는 소리, 가끔 아 하고 내는 탄성, 자꾸 이상한 상상이 들어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신 차려. 이 변태야 하면서 스스로 다그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옷 빌려줘서 고마워요. 미진이 샤워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제 티셔츠가 미진에게는 원피스처럼 컸어요. 반바지도 너무 커서 한 손으로 계속 잡고 있었고요. 젖은 머리에 헐렁한 옷을 입은 모습이 진짜 숨이 막혔어요. 왜 얼굴이 빨개? 미진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 그냥 조명 때문에 그런가 봐요. 급하게 변명했죠. 진짜 바보 같았어요. 우리 집은 좁은 방이었어요. 옷장 하나에 책상, 작은 TV 겨우 들어가는 공간이었거든요. 이불 하나 더 꺼내서 바닥에 깔았어요. 방에서 편하게 주무세요. 저는 저기 바닥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패 끼치는 건데 바닥에서 잘게요. 신랑이 끝에 결국 둘 다 방에 나란히 눕기로 했어요. 어색함을 없애려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꿈, 좋아하는 음악,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도 미지는 정말 재미있게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왜 대학 안 갔어요? 똑똑해 보이는데. 미진이 물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어요. 동생 학비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랬구나. 미안해요. 괜한 질문을 했네.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된 거죠 뭐. 대학 가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서러웠어요. 제가 대학 갔으면 미진이랑 같은 세계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었어요. 미진이 피곤했는지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미진은 금방 잠이 들었는데 저는 옆에 누워서도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그리고 미진의 향기가 코끝에 맴돌아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한참을 뒤척이다 문득 미진을 봤는데 반바지가 살짝 흘러내려 하얀 허벅지가 두둥 어휴. 진짜 고개를 확 돌렸지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변태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미진이 몸을 뒤척이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미진 씨, 여기 안전해요. 조심스레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어요. 미진은 잠결에 저를 안고 울더니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제 자세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움직이면 미진이 깰까봐 그 자세로 한참을 꼼짝 않고 있었죠. 팔에 쥐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조심히 빠져나오려는데 어디 가요? 깜짝 놀라서 보니 미진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팔이 좀 저려서. 미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짜 순진하시네요. 네? 그때 미진이 일어나더니 제 위로 올라왔어요. 방에는 달빛만 조금 들어와서
미진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진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했어요. 미진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며 자기 쪽으로 돌렸어요. 눈 좀 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진은 제 긴장한 모습이 재밌는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 웃었어요. 심장 소리 들어볼게요. 미진이 제 가슴에 귀를 대었어요. 티셔츠 하나 걸친 상태라 그녀의 숨결이 직접 닿는 느낌이었어요. 와, 정말 크게 뛰네요. 저 때문인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미진을 감싸 안았어요. 미진의 눈을 보니 놀람과 기대가 섞인 것 같았어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미진의 입술에 제 입술을 조심스럽게 댔어요. 제 첫 입맞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진이 받아주었어요. 미진의 입술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달콤한 향이 났고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완전 떨렸거든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을 때 미진이 미소 지었어요. 생각보다 잘하네요. 진짜요? 솔직히 처음이에요. 에이, 거짓말. 진짜예요. 미진은 놀란 눈으로 절 보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와, 대박 첫 킹스를 나랑? 운이 좋았죠. 저도 웃으며 말했어요. 미진이 저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등을 어루만지고 숨결이 섞이고 심장 소리가 하나가 되는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진은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데 정말 꿈인가 싶었어요. 제가 움직이자 미진도 눈을 떴어요. 잘 잤어요? 미진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당신 옆에서라면 매일 밤 이렇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진은 웃으며 제 이마에 뽀뽀를 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 있어요? 일해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안 갈래요. 그날 우리는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라면도 끓여 먹고 만화책도 보고 라디오도 들으면서요. 밖에서는 또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죠. 그날 오후 미진이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종이 봉투였는데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거 나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 동아리 하는 친구가 찍어줬는데 마음에 들어서 모아뒀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사진 속 미진은 교정에서 책을 읽고 있거나 친구들과 웃고 있거나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왜 갑자기 이걸 주는 거예요?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미진은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진은 일주일 정도 제 집에 머물렀어요. 낮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고 밤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하루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와서 미진의 옷을 사러 같이 나가기도 했어요. 길에서 우연히 전경들을 만났을 때 미진이 제 팔을 꼭 잡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미진의 정보원이 되었어요. 데모 상황, 경찰 동향, 누가 잡혀갔는지 등을 알아와서 알려주곤 했죠. 솔직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저도 알았어요. 이러다 잡히면 끝장날 거란 걸. 근데 미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5개월을 함께 했어요. 미진은 가끔씩 기숙사로 돌아갔다가도 데모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 집으로 왔죠. 우리의 작은 반지하 방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유일한 평화였어요. 어느 날 밤, 비가 정말 많이 내렸어요. 방 안까지 물이 조금 새어 들어왔을 정도로요. 미진이 제게 물었죠. 지민아, 우리 이러다 잡히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내가 지켜줄게요. 지민이는 참 착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고.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요. 미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지민이가 좋아. 처음에는 그냥 도망칠 곳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지민이 너가 필요해.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눴어요. 빗소리를 배경으로 서로의 체온만으로 충분했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특별했던 기억 중 하나는 8월 말, 제 생일이었어요. 그날은 미진이 아침부터 와서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케이크도 몰래 사와서요. 지금도 그때 초를 불 때 미진이 지어준 미소가 생생해요. 소원 빌어.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좀 오글거리는 멘트였는데도 미진은 웃으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그리고 미진이 작은 선물을 꺼냈어요. 손목 시계였는데 비싼 건 아니었지만 제겐 정말 소중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돈 없다며 몇 달 동안 용돈 모았어.
너가 항상 얘기했잖아. 시계 시간 늦는다고 해서. 그날 우리는 신촌 골목 구석에 있는 작은 술집에 가서 데이트를 했어요. 물론 미진이는 모자랑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갔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소중한 추억이었죠. 가을이 깊어지면서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학생 운동도 조금씩 수그러들었고 거리의 최루탄 냄새도 줄어들었죠. 10월 어느 날 미진이 평소보다 늦게 제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미진은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내일 모레 유나가 나온대. 진짜요? 와, 좋은 소식인데 왜 그런 표정이에요? 유나가 나온다는 건 좋은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대. 조사 과정에서 미진의 말은 끊겼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때 학생들 잡혀가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힘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울 수 없어. 미진의 말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미진은 제 품에 안겨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등을 토닥여줬어요.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진은 저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12월부터 유학을 간다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정치학을 더 공부하기로 했대요. 나랑 같이 가요. 저는 무작정 말했어요. 진짜 바보 같았죠. 지민아, 우리 세계가 너무 달라. 난 대학원에 가고 너는 너만의 삶이 있잖아. 언젠가 각자의 길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붙잡고 싶었어요. 미친 듯이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붙잡아도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있었으니까. 언제 가요? 다음 주에. 그때까지는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미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일주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사랑했어요. 매 순간이 소중했고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죠. 마지막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사랑을 나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진이는 이미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연락할게요. 꼭요. 미진이 마지막으로 제게 입맞춤을 하고 떠났어요. 미진이 떠난 후 편지는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유학한다던 미진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저를 잊었나 싶었어요. 그때 진짜 고생했어요. 정말. 매일 밤 술 마시고 미진 생각하다가 토하고 가끔은 그 반지하 방에서 미친놈처럼 미진이 이름을 부르면서 울기도 했고요. 주변 친구들은 다 저 미쳤다고 생각했죠. 야, 정신 좀 차려. 그냥 여자 하나 떠난 거잖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괜히 화내고. 아무도 몰랐어요. 미진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하루는 술에 취해 집에 오다가 넘어져서 손목시계가 깨졌어요. 미진이가 내 생일 때 준 시계요. 그거 사려고 미진이 용돈 모았다고 했는데 시계 깨진 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망하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천천히 제 삶을 다시 세웠어요.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미진 생각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겉으론 괜찮은 척했어요. 그런데 참 우연하게도 미진을 다시 만났어요. 97년 말이었어요. IMF 터지고 난리 났을 때 제가 신촌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하면서도 알았어요. 미진이 맞다는 걸. 용기 내서 다가갔죠. 미진아? 돌아보는데 진짜 미진이더라고요. 5년 만에 보는 건데 여전히 예뻤어요. 아니, 더 예뻐졌달까? 좀 살이 올랐는데 그게 더 어울렸어요. 지민아? 진짜 지민이네. 반갑게 인사하는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는 크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야? 남자가 미진에게 물었어요. 말투가 좀 퉁명스러웠죠. 아, 예전에 아는 사람. 미진이 대충 대답했어요. 예전에 아는 사람. 그게 전부였나 싶어서 좀 서운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혁입니다. 남자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진이 눈치를 보더니 우리 셋이서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때 알게 됐죠. 준혁이라는 남자가 미진의 남자친구라는 걸. 지민아, 어떻게 지냈어? 미진이 커피를 마시면서 물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지냈지. 말투가 좀 어색했어요. 됐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 좀 편하게 해. 너 아직도 그렇게 뻣뻣해. 미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럴게. 어색하게 동의했죠. 준혁은 계속 미진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뭔가 소유욕이 강해 보였달까? 미진이 나랑 얘기할 때마다 짜증내는 것처럼 보였고요. 근데 프랑스는 어땠어? 잘 지냈어? 제가 물었어요. 미진과 준혁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아, 그게 미진이 머뭇거렸어요. 그냥 말해. 어차피 옛날 일인데.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미진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사실 프랑스 안 갔어. 뭐? 그럼 내가 그때 거짓말했어. 미안해. 미진이 죄책감 없이 말했어요. 사실 준혁이가 경찰에 잡혀갔다가 풀려났거든. 심하게 다쳐서 누가 돌봐줘야 했어. 그래서 날 버리고 준혁이한테 간 거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린 건 아니고 상황이 그랬잖아. 미진이 변명했어요. 지민아, 내가 우리 운동에 도움 줬던 건 고마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운동권이랑은 너무 달랐잖아. 운동의 도움, 그게 내가 미진에게 있어서 전부였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내가 바보처럼 사랑 타령할 때 미진에게는 그저 도움 준 사람 정도였던 거죠. 내가 경찰서에서 돌아오고 나서 미진이가 날 간호해줬어. 준혁이 말했어요. 근데 말하는 톤이 승리감에 찬 것 같았어요. 당신도 알잖아. 미진이가 얼마나 착한지. 미진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이제 결혼할 거야. 다음 달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잊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미진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니. 그것도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대화를 더 나누면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났어요. 준혁은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대요. 풀려난 후에 심한 PTSD가 있었고 미진이 간호하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준혁의 상태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대화 중에도 가끔 손이 떨리고 미진을 병적으로 집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미진이 자리를 비웠을 때 준혁이 갑자기 표정이 돌변했어요. 야, 솔직히 말할게.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진이는 내 거야. 알았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 뭐? 무슨 소리야? 그리고 연락처도 몰라. 놀라서 물었어요. 미진이가 너 얘기 가끔 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준혁의 눈이 무서웠어요.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미치겠더라고. 그 애는 내 거야. 알았냐? 그리고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너는 단지 내 빈자리를 잠깐 채워준 것뿐이라고. 이제는 진짜가 있으니까 다시는 만나지 마. 미진이와. 미진이 돌아오기 전에 준혁은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까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진짜 소름 돋았어요. 우리 이제 가볼게. 너도 잘 지내. 미진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자리를 떠나기 전에 미진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고마워. 정말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많이 힘들었을 거야. 행복하게 살아.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미진의 사진을 모두 불태웠어요. 깨진 시계도 버렸고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미진을 지우는 건 불가능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2005년에 또 미진을 우연히 봤어요. TV 뉴스에서였는데 여성학 교수로 인터뷰하고 있더라고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성공한 것 같았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허탈했어요. 그동안 나는 미진을 잊지 못해 괴로워했는데 미진은 잘 나가는 교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010년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유명 여성학자 김미진 교수, 가정폭력으로 남편 고소, 미진이 준혁과 이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준혁은 오랫동안 미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PTSD가 점점 심해지면서 미진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대요. 가슴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그런 미친놈이었어 싶으면서도 미진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에 괴로웠어요. 연락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네요. 작은 출판사는 꽤 잘 되어서 이제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 됐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몇 번 연애도 해봤지만 결국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미진은 요즘 방송에도 자주 나와요. 페미니즘 관련 책도 여러 권 쓰고 가끔 그 모습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내가 계속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나는 그저 이용당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두서없이 그냥 가슴 한켠에 있는 이야기라.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